손흥민이 악마의 장난을 이겨냈다. 후반 85분 손흥민의 결승골이 터지자 한 토트넘 팬은 손흥민이 악마의 장난을 이겨냈다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축구 경기에서 악마까지 나오는 건지 의아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토트넘 대 루턴타운의 경기에서는 정말로 마치 악마가 장난이라도 치는 것 같이 토트넘에게 불운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한국에서는 굳이 악마라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속담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토트넘의 이상한 상황이 많이 닥친 건데요. 악마까지 이겨버린 캡틴 손흥민이 또 한 번 써내려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결과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 서둘러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첼시와 맨유는 각각 번리와 브렌트포드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첼시는 유럽 대항전 티켓은 무슨 리그 10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맨유 역시 챔스 티켓은 언감생심일 정도로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더 벌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4위 아스톤빌라는 울버햄튼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토트넘과의 격차를 3점 차이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잊으면 안 되는 건 토트넘이 아스톤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겁니다. 그 밀린 경기가 바로 첼시전인데 리그 19위 번리와 홈에서도 비겨버린 첼시를 보니까 토트넘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직 리그 1, 2, 3위인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는 경기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밤 10시에 리버풀이 브라이튼과 만나고 내일 밤 12시 반에 맨시티 대 아스날이 붙습니다. 토트넘은 루턴타운과의 홈경기에서 막판 손흥민의 극장골로 승점 3점을 얻었는데 그 전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악마의 장난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황당한 장면도 있었는데 전반 19분에 손흥민이 골키퍼를 제치고 오른발 인사이드로 감아찼던 슈팅이 골대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맞히면서 튕겨나갔던 게 바로 그 장면이죠. 골대 한 번을 맞추는 장면이야 매우 흔하지만 양쪽 골대를 다 맞추고 노골이 되는 장면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요. 얼마나 희귀한 장면이었으면 프리미어리그의 공식 SNS에서도 일일이 그 장면들을 캡처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손흥민이 골키퍼를 제치고 양쪽 골대를 맞힌 과정이라면서 느낌표까지 붙여가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축구가 아니라 당구에서 나올 법한 3쿠션 같은 궤적이었는데 만약 이때 이게 골대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토트넘이 편하게 이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멀티골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뿐만 아니라 브레넌 존슨의 슈팅까지도 깻잎 한 장 차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안한 사건도 있었죠. 솔직히 득점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공의 99.9%가 골라인을 넘어간 듯 보였는데 골라인 판독기는 노골 선언을 했습니다. 최신 기술이 도입된 건 참 반길만한 일인데 유독 토트넘 쪽에서 불리한 일만 기억나는 건 그저 고래의 단순한 착각일까요? 옆에서 찍은 그림도 골라인을 넘어간 공을 루턴타운 수비수가 억지로 걷어낸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장면들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악마까지 찾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손흥민은 후반 85분 팀을 구해야 되는 극장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또 한 번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번에 A매치를 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거리를 비행한 선수가 아마 손흥민이 아닐까 싶은데 그 긴 비행 시간과 시차에도 불구하고 후반 85분에 단독 드리블 돌파에 이은 침투 패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며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영웅다운 면모였죠. 토트넘의 엔지 감독도 경기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헌신과 실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자가 먼저 손흥민이 이번 A매치 기간에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한 선수라고 하면서 손흥민의 컨디션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분명 지쳤을 것이다. 긴 비행이었고 시차도 있지만 전에도 말했듯 소니는 변명을 찾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뛰고 싶어하고 높은 수준이고 싶어한다. 국가를 위해 뛰는 것은 물론 이 클럽을 위해 뛰는 것 모두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는 양쪽 모두에서 뛰면서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라면서 손흥민이 육체적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활약을 위해 헌신한다면서 극찬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호주 대표팀 감독이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덧붙였죠. 영국에서부터 한국까지의 비행도 매우 길지만 손흥민은 거기에 또 태국으로 원정까지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보니까 가까운 유럽 출신의 선수들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언제나 최고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는 손흥민이기에
월드 클래스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죠.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 3회를 시도해서 모두 성공하면서 루턴타운의 수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더불어 기회 창출 1회에다가 결승골까지 넣었으니까 그야말로 만점 활약이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네. 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리그 15호 골이자 토트넘 통산 160호 골을 터뜨리면서 구단 역대 최다골 순위 단독 5위로 올랐었습니다. 리그 득점왕 레이스에서도 18골의 혼란을 3골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2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23개로 경기마다 1개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서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을 득점한 선수다. 또한 최근 리그 4시즌 중에 3시즌에서 15골 이상을 득점했다라면서 최고의 해결사라는 극찬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다들 아시다시피 100% 컨디션이었던 경기가 거의 없을 만큼 힘겨웠는데도 리그 10득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완치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역대 가장 빠른 페이스로 공격 포인트를 쌓으면서 득점왕 레이스에 박차를 가고 있죠. 손흥민은 15득점 8도움으로 토트넘에서 최다 득점자인 동시에 최다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통계 매체인 스코어카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4명의 선수가 7도움 이상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손흥민이 8도움으로 팀 내 최다 어시스트고 메디슨, 포로, 존슨이 7도움씩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그의 경쟁 팀들은 2명이 최대라고 하는데 올 시즌 새롭게 도전 중인 토트넘의 엔지볼이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월드클래스 공격수인 캡틴 손흥민의 미친 활약이 있고요. 지금 페이스라면 손흥민이 득점왕이었던 시즌에 23골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은 9경기에서 매 경기 득점을 한다는 전제로 24골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멀티골이나 헤트트릭까지 나오면 그 이상의 결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토트넘은 다른 대회 일정 없이 딱 리그에만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역시 맘먹고 득점왕을 노리려고 하면 골을 몰아서 넣을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건 손흥민의 의지 문제인데 아마도 손흥민에게 직접 욕심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할 게 뻔합니다. 다들 예상하시듯이 개인의 성적보다는 팀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모범적인 얘기를 하겠죠. 실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토트넘 통산 160호 골을 돌파했다는 축하에 대해서 거의 10년 동안 한 클럽에서 뛰는 건 내게 믿을 수 없는 감정이고 큰 영광이다. 난 내가 몇 골을 넣었는지도 몰랐다. 나와 함께 뛰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지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팀을 위해 최대한 많은 걸 쏟아붓고 싶다. 축구는 팀 스포츠다. 개인적인 건 그 다음에 따라온다. 남은 리그 9경기에서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싶다라면서 마치 개인 기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토트넘을 먼저 위하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늘 존슨처럼 무조건 손흥민을 먼저 찾고 모두가 어시스트를 해주려고 노력하면 득점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고래의 의견인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클릭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